네, 형제 엘리트 종목번호 093240입니다. 초반에 제가 시황 분석한 이후에 수익을 상당히 괜찮게 준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항대하고 지지선 이런 것 좀 변경 좀 할게요. 저항대부터 3,000원 그리고 저항대 3676 3676 이게 지금 매도 포인트나 이제 손절 포인트나 이런 게 변경된 거는 계속 지지선을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337 2337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지울게요. 밑에 있는 거. 왜 지우냐면 일단은 121선을 일단은 121선 이탈하는 포지션 했다가 요번에 한번 제대로 속였다가 상승을 해서 121선 부근 왔으면 일단 121선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지금 960원에서 4,000원까지 갔으면 거의 반 정도 상승했다가 5배죠. 정확히. 5배 상승했다가 눌린 케이스인데 그런 거 보고 핸들링을 해야겠죠. 그런 거 다 핸들링에 어느 정도 들어가셔야 돼요. 분석에. 그 체크 다 하세요. 이런 거. 어디서부터 저가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배 상승하고 또 다시 눌렸다가 5배 상승해. 그럼 뭐예요? 10배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죠. 핸들링에 속하니까.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8배 정도는 되겠죠. 왜? 핸들링 하면서 한 번에 올린 것보다는 핸들링 하면서 어느 정도는 매도해서 눌러놓고 매수할 때 매도한 물량도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해갖고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어떤 기관이든 가치 투자자들 마찬가지예요.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겠죠. 그런 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이게 외인이라면 환차익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환차익까지 환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원화 통화만 놓고 계산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원화로 계산을 때리면 안 된다. 이제 실물 자산의 시대가 왔고 빈부격차가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예. 극과 극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원화를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점점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이걸 매번 종목 분석할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걸 듣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살 때가 제일 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차라리 빚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예. 예를 들면 부동산을 샀어. 1억 넣고 한 4억짜리, 3억짜리 3억을 빚을 얻어서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3억짜리가. 3억이 어떻게 돼요? 부채 3억이. 예. 반토막이 나갔다가 치면. 예. 1억 5천이 되는 거죠. 돈의 가치는. 그 3억이라는 카운트만 3억이지 그 가치는 1억 5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부채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폭락하려고 할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핸들링만 잘하면 빈부격차는 점점 심하게 극대화될 거예요. 극대화. 예. 공동부유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공동부유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공동부유 외쳤던 나라들 다 아작났어요. 극과 극이 됐다고요. 이해되세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부자는 적당한 부자인 거고 정말 그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정말 부자였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한국도
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사유에서 이익까지 찍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더 이제 지금 금이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한국의 부채를 얼마나 쓰는지, 한국의 부채를 끌어다 쓰는지, 세금으로 자력을 하는지, 세금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국가를. 예? 세금도 당연히 GDP 대비가 아니라 총 GDP 대비. 그리고 그건 무조건 빼야 돼요. 어,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은 무조건 빼세요. 왜 가처분 소득을 왜 빼냐면 가처분 소득은 부동산이 올랐을 때 이루어지는 가처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처분 소득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처분 소득도 GDP를 상승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분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는 이렇게 돌리면 저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돌리면 저렇게 돌아가요. 그걸 정확히 돌려야 되는데 정확히 안 돌리고 맘대로 돌리면 병신되는 거죠, 나라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병신된 적 있으니까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예. 좀 답답하면서도 빈부격차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니까 좀 짜릿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짜릿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좀 안전적으로 좀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어차피 저는 돈을 더 벌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라기보다는 짓밟는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원화 가치를 떨구는 새끼들은 따로 있는데 떨구는 원화 가치를 박살내는 애들은 따로 있는데 그걸 회피했다고 해서 저는 그것만 회피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회피했다고 해서 제가 욕먹을 일을 한 건 아니죠. 왜? 원화 가치를 예측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예측하고 제가 회피를 한 거고 회피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원화로 변경했을 때 그 돈이 원화를 제대로 핸들링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부채가 줄어들고 재정 건전성이 튼실해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원화를 다시 매수했을 때는 정말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냥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들 대비해서.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그 추종자들이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들만 죽게 생겼어. 이제 그들하고 이제 어정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물자산 때려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소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금으로 환산을 시켜 놓던가 아니면 다른 통화로 환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통화 대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상승할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 건전성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이해되시죠? 상당히 복잡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게임이고 이제 기회이죠.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핸들링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봐드릴게요.